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5곳이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개원을 연기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한 투쟁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공사를 한다며 주민들이 17년 동안 이용하던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구 지역 신설 초등학교 2곳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정상 개교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대표 축제 울산 고래축제가 올해는 6월 7일 개막해 사흘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공공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하며 울산에서도 사립유치원 5곳이 한때 개원을 연기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던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에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습적으로 개원 연기를 강행한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전날 밤 늦게 문자로 개원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당황스럽고 저희같이 좀 직장 보내요. 그렇죠. 다만 원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울산에서는 5곳이 기습적으로 개원 연기를 강행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정부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된다. 아예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따라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전날까지 개원 연기 유치원이 한 곳도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시교육청은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서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노기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불법 파업이라며 엄단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별감사와 재정지원 중단, 형사고발, 세무조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원 연기를 강행했던 유치원 5곳은 오전 11시를 넘어서면서 이를 모두 철회하고 유치원 운영을 정상화했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11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참가 규모가 미미한 데다 교육당국의 엄단 방침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됩니다. 시교육청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습적으로 개원 연기를 강행한 일부 유치원 못지않게 전날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교육청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울산 지역 일선 학교가 오늘부터 개학과 함께 학사 일정에 들어갔지만 북구 지역 신설 초등학교 2곳은 공사가 늦어지면서 정상 개교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주 52시간 근무 등으로 완공 일자가 늦어지면서 북구 호계지구에 들어서는 은월 초등학교는 개교 일자를 오는 11일로 일주일 연기했고 송정지구 내 고헌초등학교는 개교는 하되 급식실과 체육관 이용은 한 달 뒤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7년 동안 이용하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막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주인이 공사를 한다며 도로를 막은 건데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에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마을로 통하는 도로 입구가 붉은 줄로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덤프트럭이 동원돼 터고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는 마을이 처음 생긴 17년 전부터 통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보름 전쯤 땅 주인이 느닷없이 공사를 하겠다며 길을 막은 겁니다. 뭐 사전에 통보도 없고 그냥 줄을 치고 큰 트럭들이 왕래를 했어요. 작업하기 위해서 줄을 막아 놓으니까 지금 이 나무 땅으로 다녔어요. 땅 주인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를 막고 있던 줄과 팻말은 모두 철거됐지만 도로가 사유지라 언제 다시 통행이 막힐지 모릅니다. 이 마을에는 11가구가 살고 있는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긴다면 소방차나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마을은 17년 전에는 임야였지만 원전 건설로 주민들이 땅을 사서 이주를 하면서 마을로 변했습니다. 건축 허가의 조건에 따라 주민들은 도로를 먼저 만들고 집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양쪽 진입로 부지의 소유권이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면사무소와 군청을 잇따라 찾았지만 관청은 불편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서로 쌍방간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 바뀐 땅 주인의 소유권 행사에 손을 놓은 행정당국,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지난주 대형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사고 이후 해상 충돌을 막을 대책부터 사고 이후 대처까지 곳곳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호부두의 경우 입출항 선박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런 안전사고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0톤급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들이받는 순간 다리 위를 지나는 차는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내달립니다.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광안대교를 운영,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주변 해상을 감시하는 CCTV를 두고서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CCTV를 잘 활용했다면 충돌 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도 가능했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해양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이제 도로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상식해 놓은 30개 중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교각을 관리하는데 해상 관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 측면에서의 충돌 위험이 저희들이 100%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제는 구조물 측면에서 시설물 측면에서보다 안전된 강화된 감시,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응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돌 예방 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대교의 경우 교각 주변 수면 아래 콘크리트로 된 인공섬을 만들어 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춰 선박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충돌 방지공이 설치돼 있지만 광안대교 주변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용호부두가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도선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두의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통항의 횟수라든지 부두바다의 특성을 어떤 특수성도 감안해서 지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용호부두에 입항한 선박 176척 가운데 1,000톤급 이상은 모두 134척.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오는 6월까지 석 달 동안 1,000톤급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을 전면 통제하기로 하고 도선사 강제 승선구역 지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울산의 대표 축제인 2019 울산 고래축제가 오는 6월 7일부터 사흘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고래의 꿈, 바다의 꿈, 울산의 꿈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울산 고래축제에서는 환경운동 캠페인을 테마로 한 콘서트와 해양 폐기물 전시작품 전시 등 생태 환경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백리대숲 조성 사업에 참여할 시민과 기업체, 단체 등을 모집합니다. 참여 분야는 테마공원 조성과 대나무 식재, 대나무 관리 등 3개 분야이며 울산시는 참여자에게 일정 구간과 지점을 맡겨 백리대숲 조성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여 신청 접수는 이달 말까지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말까지 성남사에서 십리대 숲을 거쳐 명천교에 이르는 40km 구간에 대나무를 심어 현재 십리대 숲을 백리대 숲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2030 유드림 사업에 올해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2030 유드림 사업은 청년들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1대1로 연결해 일을 경험하고 급여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대상은 울산에 사는 미취업 청년 4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시공능력 상위 500대 기업 중 울산의 건설업체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 능력 상위 500대 기업 중 동남권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는 81곳이고 이 중 울산의 건설업체는 부강종합건설 등 6곳에 그쳤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